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할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이 누가 될지 가늠할 수 있는 3월 A매치 경기 명단 발표가 있었습니다. 골키퍼 김승규, 조현우, 송범근, 센터백과 풀백 김문환, 김태현, 이태석, 김민재, 서령우, 이한범, 김주성, 옌스, 조유민, 미드필더로 권혁규, 배준호, 엄지성, 홍현성, 김진규, 백승호, 이강인, 황인범, 박진섭, 양현준, 이재성, 황희찬이 뽑혔습니다. 공격수로는 손흥민, 오연규, 조규성이 뽑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동경이 뽑히지 않은 게 좀 아쉬웠습니다. 옌스를 뽑았는데 옌스가 왜 수비 쪽에 있는 건지 매우 의아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자의 질문도 있었는데 옌스가 실제로 볼프스부르크에서 수비 쪽에서 활약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익숙한 포지션으로 실험하기 위해서 뽑았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윙백이 강할 때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는데 해외파로 구성된 윙백이라면 어떨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양현준이 뽑혔는데 최근 멀티골을 폭발시키면서 활약했다 보니까 오른쪽 공격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9월부터 6경기 A매치를 치렀는데 브라질전 대패 외에는 5승 1무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문제는 9월에 그 좋았던 경기력이 10월 11월에 완전 바뀌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보니까 이번 A매치를 통해서 다시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감독은 기자들의 질문에 그 어떤 시원한 답변도 없어서 참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A매치 첫 번째 경기는 3월 28일 토요일 밤 11시에 코트디부아르와 런던 인근에서 경기하고 4월 1일 수요일 새벽 3시 45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오스트리아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무려 4개월 만에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옵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6월 12일이니까 지금 이 순간 이미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3월 A매치 두 경기가 사실상 월드컵 최종 명단을 결정짓는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유럽 리그가 5월 말에 마무리되고 약 16일 뒤에 월드컵이 열립니다. 선수들 입장에선 평가전보다 컨디션 회복이 더 중요한 시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손흥민은 현재 LAFC 소속으로 미국에서 활약 중인데 MLS는 5월 25일까지 리그가 진행되고 이후에 약 50일 가까이 리그가 멈추게 됩니다. 오히려 평가전이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조 편성은 확정됐습니다. A조에서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 패스 D 승자와 맞붙게 됩니다. 유럽 플레이오프는 덴마크, 체코, 아일랜드, 북마케도니아 중 한 팀이 올라오는데 대부분 덴마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3월 A매치 기간에 최종 상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최근 흥미로운 전망이 하나 나왔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출신 트로이 디니가 CBS 스포츠에 출연해서 유럽 플레이오프에서 어느 팀이 올라오든 대한민국이 조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것도 전승으로요. 한국의 월드컵 본선 11회 연속 진출,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 2018 월드컵 당시 세계 랭킹 1위였던 독일을 격파한 역사를 짚으면서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오연규를 보유한 팀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승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2승 1무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목표가 8강 진출이라면 조 1위가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한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조 1위와 2위는 토너먼트 대진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이 한 끗 차이가 8강 진출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건은 여러모로 긍정적입니다. 우선 베이스 캠프가 과달라라의 치바스 훈련장으로 확정됐는데 경기장까지 차량으로 단 9분, 약 5.3km 거리에 불과합니다. FIFA에 제출한 1순위 후보지가 그대로 낙점된 것으로 이동 부담 없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사정이 다릅니다. 베이스 캠프를 미국 내슈빌로 정했는데 조별리그 경기가 텍사스 알링턴과 멕시코 몬테레이로 나뉘어 있어서 매 경기마다 2시간 안팎의 항공 이동을 감수해야 합니다. 약 11일 동안 최소 6회 이상 비행기를 타야 하는 일정입니다. 그래서인지 일본 협회는 사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분명
유리한 상황이죠. 상대 전력을 봐도 이번만큼 유리한 월드컵은 없었습니다. 개최국 멕시코는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주전 골키퍼 말라곤이 아킬레스건 파열로 시즌 아웃됐고 중원의 핵심 마르셀 루이스마저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으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세대 교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전들이 줄줄이 쓰러지면서 사실상 2군 전력으로 월드컵을 치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지 팬들조차 자국 대표팀을 불신하는 분위기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시 최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통해서 전력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이 과거 상대했던 토고, 나이지리아, 알제리보다 분명히 낮은 수준의 팀입니다. 네. 만약 이 팀을 상대로 비기거나 진다면 94년 볼리비아전에 버금가는 최악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반드시 잡아야 될 상대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번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e포트에 배정된 것도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딱 하나 아쉬운 건 협회와 감독인데 이 때문에 축구 열기 자체가 식어버리는 관중석이 텅텅 빈 사태까지 벌어졌죠. 그 사이 4개월 동안 협회나 감독은 팬들을 진정시키지도 못했습니다. 하필 중계권 문제까지 있어서 역대 가장 강력한 전력인데도 기대감이 매우 떨어진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3월 A매치 상대가 선정될 때 잡음이 없진 않았습니다. 일본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와 맞붙기로 하면서 게다가 잉글랜드 쪽에서 먼저 일본에게 요청하면서 비교가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맞붙을 상대가 뒤늦게 정해지면서 코트디부아르와 오스트리아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좋은 평가전입니다. 코트디부아르는 이번 월드컵 2조에서 독일, 퀴라소, 에콰도르와 경쟁하는 팀입니다. 아시아 팀을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을 상대할 이유가 없었는데 돈 많이 줬나 보죠? 네, 아무튼 땡큐. 네. 오스트리아는 제2조에서 아르헨티나, 알제리, 요르단과 붙는데 오스트리아가 사실상 요르단전을 대비하기 위한 경기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유럽팀을 상대하는 만큼 오스트리아를 상대하는 건 매우 좋은 파트너 상대죠. 이번 A매치를 통해서 구성되는 명단이 사실상 월드컵 본선 엔트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단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부상입니다. 월드컵 출전에는 천운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민재만 봐도 2018년부터 월드컵 출전이 가능했지만 당시 부상으로 기회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이 이제 두 번째 월드컵이 되었습니다. 올 시즌 유럽 진출 4년 동안 가장 출전 시간이 적으면서 월드컵 때 100%를 쏟아 부을 수 있어서 너무 든든합니다. 이강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강팀에 속해 있으면서 대부분 교체를 출전했다 보니까 역시나 부상 위험이 적고 월드컵에서 자신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자, 뉴캐슬로 가자. 네. 손흥민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제가 매니저였다면 진짜 진정시키고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나이가 34살 같은 지금 32살인데 아무리 컨디션이 좋다고 해도 체력이 더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LAFC에서 지금 혼신을 다해버리고 있습니다. 교체를 당하면 불만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이 MLS 정경기 출전에 지금 후반전만 뛰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손흥민이 미국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월드컵 때문이라고 했는데 집중 견제를 당하면서 거친 파울들을 당하고 있는 중인데 팀플레이에 집중하면서 희생적 플레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무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손흥민은 만약 챔피언스컵 결승까지 오르게 되면 그 경기는 5월 31일이 유력합니다. 그럼 월드컵 준비 기간도 더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어도 빨리 지쳐버리면 다 끝입니다. 네. 잘 컨트롤하길 바랄 뿐입니다. 이 선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선수들 모두 정말 부상 조심해야 합니다. 네.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김민재 이 4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그것으로 이번 월드컵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부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감독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어차피 지금은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보는 건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이 감독을 오래 맡겼을 때 성적이 좋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히딩크, 허정무, 벤투 모두 장기 체제에서 결과를 냈습니다. 요 감독도 어느덧 2년을 채우게 됩니다. 실험도 실험이지만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한 만큼 코트디부아르, 오스트리아 다 이겨야 정말 조 1위 희망을 가질 수 있겠죠? 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